안녕하세요, 힐링수입니다. 자, 우리가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심장 박동수가 두근두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보다 더 강한 운동 강도를 가졌을 때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거친 호흡을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런 심박수를 활용하여 이 사람이 깨를 부리는지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심박수는 심장의 박동수를 표현하는데 보통 1분간 심장이 몇 회 뛰고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가장 심장이 적게 뛸 때는 안정시 심박수라 하는데요. 심신이 가장 안정적인 기상 직후 이때가 정확합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1분간 60에서 70회 정도 뛰고 항용조나 이봉주, 마라톤 선수들은 안정시 40회 정도 뜁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잘 단련된 심장들은 적게 뛰어도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수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운동 중 심박수는 어떨까요? 운동 중의 심박수는 40에서 50% 정도, 전력 질주의 절반 정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 힘을 다해 자유형 50m를 갈 경우 우리는 최대 심박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 90에서 100% 정도란 말이죠. 평소에는 1분간 60회 뛰는 심장이 최대 심박수에서는 180에서 200회까지 심장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폭주기관차처럼 널뛰고 있는데 강사쌤이 출발하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못 간다 하고 양팔로 X 표시를 크게 합니다. 옆사람과 똑같이 심장 박동수 180회 뛰고 있는데 누구는 30초 쉬고 출발이 가능하고 나는 5분을 쉬어져야 출발할 수 있으니 이거 세상 억울합니다. 이렇게 심박수에 대해 공부를 하면 내가 얼만큼 휴식을 해야 이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출발할 수 있을지 운동 능력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학문적으로 빠지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냥 신나게 운동하러 왔는데 이런 것까지 배우려니 고마 힘들어 죽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에서 어려운 심박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좀 쉬운 초급반 수업 중에 심장이 쿵떡쿵떡 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쌤이 바뀌는 경우. 이럴 때 심장이 정말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존 쌤은 사근사근 친절하게 가르쳐줬는데 새로운 쌤, 인상이 매서워요. 사람을 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구릿빛으로 태운 새카만 몸과 큰 목소리가 위압감을 줍니다. 혹여나 나의 수영 자세를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뭐라 하면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새로운 쌤이 자용을 시켜보느니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생각과 다르네? 목소리가 우렁차서 그런지 생각보다 젠틀합니다. 너무 무서운 쌤이면 수영장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적응을 해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첫인상에 심장이 바운스 했지만 이 열정이 과해서 그렇지 내면은 불꽃 남자였던 것입니다. 강사쌤 괜찮아. 자, 둘째, 왜 나 혼자 안 되노?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남들은 자용으로 쭉쭉 앞으로 나아가며 완주도 하는데 본인만 제자리 걸음 같아서 괜히 창피합니다. 똑같은 시기에 배우고 같은 쌤한테 교육받는데 운동 능력의 차이가 확 나면 심장이 바운스합니다. 처음에는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니 하하호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과연 기분 탓일까요?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의 연속입니다. 분명 숨쉬는 방법도 알려줬고 발차기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나만의 해결책을 누가 딱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사쌤에게는 될 때까지 도전해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옆 친구들과 실력 차가 너무 나면 그냥 추노할 겁니다. 추노.
춘호는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에 지쳐 아무 말도 없이 연락 끊고 도망가다라는 말을 비유한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수영장 안 오는 것이 춘호이다. 셋째, 물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바운스하다. 초급반에서 수영장 물을 먹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자유형을 하다가 호흡하려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아이쿠, 그대로 물을 먹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음파 내뱉고 마시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여도 팔과 다리 갭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맘대로 호흡이 안 되는 것이죠. 물을 한번 먹어버리면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이 찾아오는데요. 코도 찡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사람은 자꾸 따라하고 앞사람은 저만치 멀어지니 심장이 계속 뛰는데 첫사랑 이후 오랜만에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죠. 넷째, 성취감에 바운스하다. 초급반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수영을 잘했으면 여기 있겠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수영장 가면 감기 걸리겠지. 오늘만 쉬자. 어제 평소보다 무리 안 했는데도 무리했으니 오늘은 나에게 휴식을 주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점점 수영장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많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든 못하든 옆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있으니 성취감도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눈 뜨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죠. 어떻게 하면 다리를 띄우면서도 완주할 수 있을까? 실력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고민하는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누구든 처음 힘들지 환경의 적응과 신체의 변화를 겪고 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 대견스러워 심장이 바운스 하는 것을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 억지인가요?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초급반에서 제명이 되었어요. 누구든 초급반에서 수영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력 순수에 따라 하나둘 중급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때 심장이 졸깃하면서 바운스 합니다. 쌤이 땡땡님 다음 달부터 중급반으로 올라갈게요 라고 말하면 땡땡님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들었던 같은 반 동기들과 헤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중급반에서 오리발도 착용하고 신나게 접영할 생각을 하니 오늘이라도 당장 중급반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겸손하지 못하는 순간 재수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슬픈 표정 한번 지어줍니다. 그리고 호흡 한번 내쉬고 누구든 들을 수 있게 제 실력으로 중급반에 가도 될까요?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강사쌤과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라고 쌤이 말하지요. 이러면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사인, 도장 찍는 거라 다름없는데요. 다음 달 중급반으로 올라갈 생각에 개인실이 주말에 자율수영을 하면서 개인 연습을 합니다. 초급반에서는 에이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중급반 가면 가장 못할 수 있기에 매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급반에서 제명이 되었는데요. 중급반에서 새 출발을 할 때 설레이는 감정을 갖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초급반 회원님 심장이 언제 가장 두근거릴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심장이 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운동하는 순간 몸의 생리적 변화에 의해 심박수의 움직임이 분명 크겠지만 때로는 감정에 의해 심장이 요동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하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